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납입한 돈이 미국의 안전한 회사에 투자가 되면서 평생 매달 달러로 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달러 연금 보험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정성은 물론이고요. 수익성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아주 똑똑한 플랜 강의 시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암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시대에 트렌드에 딱 맞는 새로운 보험 정보와 함께 보장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릴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고 1:1 상담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메시지도 많이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달러로 준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여현주 전문가님과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여현주입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추우시죠? 오늘 준비한 거는 제목에서 보듯이 노후자금 얼마면 되겠니? 이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어떤 무언가를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려는데 맞춰보세요. 얼마면 돼? 얼마면 네 노후자금으로 충분하겠어? 여러분이 명대사 아시죠? 오늘 이 살펴볼 1회부터 8회까지 보시게 되면 남성과 여성으로 평균 수명을 좀 보려고 해요. 우리 그 조선 말기 시대부터 일제 그 강점기 때, 그러니까 우리 1905년조 때를 봤을 때 평균 수명이 남자는 놀라지 마세요. 22세, 여성은 24세. 이게 평균 수명이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너무 단명이었죠. 하지만 내용을 보면 다산을 했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출산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사망을 하였고, 그래서 그런 평균치를 내다보니 이런 기가 막힌 평균 수명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거듭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했지요. 2015년 기준으로 남성은 81세, 여성은 86세의 평균 수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타임지에서 만약 if 지금 아이들이 지금 태어난 아이가 142세까지 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긴 나이까지 장수하게 되다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보이시죠? 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 신사임당? 아니면 이런 골드바? 아니면 달러? 사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연초 그리고 향후 또 앞으로 변화될 공시이율에 대한 변동, 기준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 민감해 하시면서 재테크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계세요. 뭐 주식 펀드라든가 부동산, 예금 저축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76.7% 정도는 노후 자금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재테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달러로 우리가 재테크와 함께 연금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실 간편한 건 돈이죠. 돈 중에서도 우리나라 돈 5만 원권이고요. 어디 가서나 통용되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수표를 많이 썼지만 5만 원 신권이 나오고서부터는 5만 원으로 아주 융통 가능하게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데, 자,
사실상 안전한 거는 달러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여행을 가서 쓰는 거 외에는 뭐 달러가 그렇게 필요할까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라는 것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알아보는 기축통화라 하면 국제 간에 무역을 하거나 결제를 할 때 쓰여지는 돈은 바로 달러라는 거죠. 물론 미국 달러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중에서 뭐 영국의 파운드라던가 뭐 그 프랑, 코로나 같은 돈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81.1%에 달하는 달러가 국제 통용에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보게 되더라도 뭐 물건을 샀을 때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를 해서 계산하기는 편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뭔가 사려고 했을 때는 받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도 쓰는 거는 달러, 미국 돈, US 달러죠. 그리고 나라 간의 결제도 달러를 쓰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자산입니다. 빰빠바밤, 달러는 위기에 강합니다. 자, 왜 위기에 강할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97년부터 98년도까지 IMF 금융위기가 왔죠. 이때 무엇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애썼나요?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금을, 너도 나도 금을 모았던 시절 기억하시죠? 그 위기를 우리는 겪었고요. 또 2000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이 달러. 그때마다 달러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봤을 때, 자, 아래에 있는 지금 연두색 그래프는 주가를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그래프는 환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그재그 되는데 이것의 특징은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자, 주가와 환율이 반비례한다. 그럼 즉 주가가 오르게 되면 환율은 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양쪽으로 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준비를 한다고 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현재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지만 환율은 조금 오르는 추이겠죠. 자, 오늘의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환율 1184원. 어제 제가 알아봤을 땐 1194원, 10원 정도 하락했지만은, 자, 우리가 오늘 날짜 1180원을 좀 기억해 보실 게, 이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연금은 달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달러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1184원. 자, 이 연금은 달러로 되는 거지만 미국 장기 채권의 100%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되게 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납입 기간 또한 짧게 5년, 7년, 길게 10년까지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가입 금액 궁금하시죠? 자, 5년일 경우부터 500달러, 그리고 7년인 경우엔 400달러, 10년인 경우엔 300달러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 자, 가입 연령을 좀 주목해 볼 건데요. 가입 연령은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금을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보증해 주는 것과 소득을 미보증해 주는 것. 자, 쉽게 말해 연금액을 정해 주는 것과 연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때 소득을 보증해 주는 거는 40세부터 70세까지지만 소득 미보증형을 선택했을 때는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소득을 정해서 연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쭉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을 때는 40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연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축으로서 달러를 계속 모아서 나중에 연금 자산으로 쓰게 되는 목적으로 가입했을 때는 젊은 어린 친구들에게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노후를 위해서 길게 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금 유동성인데요. 자, 달러로 가입을 해서 우리가 달러로 계산해서 보험료를 내지만 받는 내 연금액도 원화나 달러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원화로 달러로 받지? 이건 이제 내가 외화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난 그런 거 싫어라고 했을 때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이 돼서 나의 통장으로 연금액이 들어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수료? 수수료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환전 수수료하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조금 어려운 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45세 남자 기준으로 월납 매일 1,000달러씩 10년 납 65세 노후소득 인출 개시. 자,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45세 남자가 매달 1,000달러씩 10년을 그 대신 나는 65세 때 연금을 받겠다라는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때 소득을 보장했을 때 자, 수익률 100%. 그죠? 자, 소득을 미보증했어요. 연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높은 환급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7년만 돼도 원금액이 넘어지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아까 언급했던 1,184원이 이때 값어치가 훨씬 더 높다면 한 번 더 if 예를 들어서 뭐 1,300원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제시했던 1,180원보다 환차 이익이 생기겠죠. 물론 반대로 환차 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차 이익을 통해서 액수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여러분 이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 효자인데 자자가 등을 돌리고 있죠. 자, 사실은 제가 40대 중반, 이렇게 나이를 밝히면 안 되지만 제가 이제 40대인데요. 부모를 저희는 공경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자식에게 부양을 받는 마지막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좀 서글픈 얘기죠. 하지만 이거를 역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때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지막 선택을 하셔야 돼요. 노후자금 어떤 걸로 준비하시겠습니까? 달러입니까? 아니면 원화입니까? 이왕이면 안전한 자산, 달러는 어떠실까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1 강의 시간에는요. 달러 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 그리고 위기에서도 여러분들께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자산인 달러를 이용한 연금보험 상품인데요. 자, 다들 노후 준비 생각하시고 계시고 이미 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왕 해야 하는 거라면은요. 가장 안전한 달러를 한번 이용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전문가님께서 소개해주신 상품이고요. 자, 가장 안전한 달러로 내 돈도 지키고 돈도 벌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 몇 가지 질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 전문가님, 이게 연금보험인데 달러를 활용한 상품이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가 언제부터 이 연금을 지급받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이 질문을 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저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국민연금 몇 세부터 받았죠? 아나운서님? 60세셨죠? 네, 근데 지금 65세부터 수령이 되세요. 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내 소득이 감소하는 시점, 감소돼서 내가 연금을 받아야지만 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시점이 가장 정확한 시점이지만 기준을 굳이 정하신다면은 국민연금 시점 65세 정도 어떠실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드리는 팁은 이 액수가 내가 정해놓은 금액이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율 자체가 늘어납니다.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율 자체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 늦게 수령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65세 정도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내 소득이 줄어드는 어떤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만 하다면 최대한 늦게 받는 게 또 유리한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달러 연금보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낼 때도 달러로 내야 하는 건가? 그렇다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내야 하나요? 이름이 달러보험이다 보니까 달러로 내야 되겠죠. 원화를 달러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환율을 통해서 그 환율로 달러를 계산해서 그 보험료가 나가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오늘이 1,184원, 내가 300달러를 가입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곱해보면 35만 5,2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내 일의 보험료로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내가 환전을 해서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원화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이 아이가 달러로 계속 모여져서 결국은 달러로 내 연금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네. 불편하시게 환전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 내가 원화를 내면은 달러로 그날의 환율로 계산돼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현주 전문가와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100세 시대 그리고 120세 시대, 우리의 자녀는 140세 시대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은퇴 시기는 너무 빠르니까요. 우리가 노후 자금을 든든히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저 오늘 달러연금 보험 소개해드렸는데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니까 연금보험을 생각하셨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연금보험을 비롯해서 내가 아플 때 좀 힘이 되는 보험까지 전화 문자 통해서 좀 꼼꼼한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암보험입니다. 오늘은 조윤화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통해서 참 암보험을 많이 다루는데 사실 그 이유가 있어도 또 준비하고 싶고 또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네. 사실 방금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사실 암보험 없으신 분들은 사실 찾기가 쉽지 네. 않죠. 적어도 뭐 적게는 하나, 많게는 뭐 4-5개씩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세요. 왜냐하면 뭐 내 지인 중에 또는 내 가족 중에 암에 걸렸다라는 분들을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스스로 걱정이 많이 되시다 보니까 안전장치인 보험으로 조금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암에 걸리면 정말 말 그대로 돈이 가장 큰 걱정인데 그쵸. 정말 저도 다리 건너서 뭐 한두 분씩 암에 걸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얼마나 지금 발병률이 높은가요? 네, 사실 정말 암에 걸리면 요즘에는 암 세포와 전쟁이 아니라 정말 암과의 치료비 때문에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그 이유는 그만큼 발병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평균 암 발병률이 내가 평균 수명까지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리는 시대라고 3명 합니다. 중에 1명이요. 네. 이것도 평균 수명을 살았을 때고 우리가 그렇죠. 더 오래 살게 되면 발병률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암 환자분들이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남자분들, 여자분들 좀 많이 걸리는 암들이 따로 있잖아요. 한번 네. 살펴볼까요?
사실 암은 남자분과 여자분들이 갈리는 암들이 조금 다른데요. 네.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조금 더 음주를 많이 하시고 또 거의 다 담배까지 태우시다 보니까 우리가 음주를 밤에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식습관도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밥을 먹게 되니까 위나 간, 폐 같은 그런 쪽으로 조금 암들이 많이 발병을 하는 추세고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여성들만의 이런 생식기암, 뭐 예. 유방암이라든지 갑상선암, 아니면 뭐 자궁암, 난소암 이런 암들이 더 많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네.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좀 발병률이 높은 걸 좀 신경을 써서 가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즘 뭐 암이 걸렸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굉장히 오래 산다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봤는데 네. 뭐 얼마나 생존율이 높아졌나요? 사실 뭐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네. 암에 걸리면 요즘엔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지만 그만큼 치료비라는 문제도 여기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건데요. 암 생존율, 우리가 흔히 암에 걸렸으면 5년간의 생존율을 많이 파악을 하게 되죠. 뭐 전이가 됐나 아니면 또다시 암이 뭐 재발을 했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5년이 지나면 대부분은 완치 판정을 받게 되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암에 걸리고 5년 이후의 생존율이 70% 이상에 육박을 했다라고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사실 생존을 하는 거고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인데 그중에 암에 걸린 3명 중에 2명은 사실 완치 판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암이 불치병은 아니고 네. 치료가 가능한데 그런데 암에 걸리면 일단 실직들을 하시니까 그 네. 다음 이유가 참 걱정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암에 걸리신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어떠한 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암에 걸려서 사망할 거에 아니면 그런 항암 치료해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암에 걸려서 이걸 잘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가 예. 사실 더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그쵸. 어떠한 질병이든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치 여부가 또 달라지고 암은 특히 더 그렇다라고 하는데 암 진단을 받으셔서 힘드신데 거기에 내 건강 걱정이 아니라 어떠한 돈, 치료비를 걱정을 해야 된다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더 슬픈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대비를 해놓으면은 네. 일단 뭐 죽는 병은 아니게 그렇죠. 됐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암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드나요? 네, 도대체 암 치료비가 얼마나 들길래 네. 뭐 암이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암은 또 종류에 따라 치료비가 좀 많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예.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치료도 되고요. 95%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는 암입니다. 그러다 보니 갑상선암은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 치료비 같은 경우에 약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단순히 치료비고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못하고 이러다 예. 실직하는 이런 확률들이 또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간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만 6,000만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요.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들고요. 부담되네요. 네, 이 부분은 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치료비인 네. 거고요. 항암 치료는 사실 부작용도 많고 뭐 오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이러한 나에게 조금 힘든 그런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을 하고 예.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제 암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계속 발견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힘들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중입사선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알약을 하나 먹어서 표적 치료를 한다든지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이런 항암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훨씬 더 고통이 덜하지만 문제는 그것 또한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뭐 치료비도 그렇고요. 뭐 네. 실직되면 생활비도 그렇고 정말 많은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몇 가지 추천을 해주세요.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암보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암은 준비만 잘하면 이젠 더 이상 뭐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뭐 드라마만 봐도 극적인 요소로 암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예, 요즘은 안 나와요. 네, 요즘은 그게 그만큼 극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생존율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잘만 준비해 놓으시면 치료도 쉽게 받으실 수 있고 완치율도 높은 게 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보험 조금 진단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두 군데 회사를 조금 예. 비교해 왔는데요. 암 진단비 1억,
준비하시면 어떠실까요? 두 군데는 네. A사 같은 경우에는요, 암진단비 1억을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으로 조금 적게 받으시는 거고요. 대신 이 보험사의 가장 장점은 감액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암보험은 흔히들 예. 알고 계시지만 1년 이내에 50%의 감액 기간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보험사에는 존재하는데요. 이 보험사에는 감액 기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90일 면책 기간만 지나고 예. 91일부터는 100%인 1억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내가 혹시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 또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셔도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입니다. 아, 그러네요. A사는 일단 포인트가 감액 기간이 없다는 것 같고 네. 또 B보험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B보험사는 똑같이 암보험을 1억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방암도 일반암으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성분들께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여성암 1위가 사실 유방암이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더 여성분에게 유리한 암 진단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요. 이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도 가능하고 비갱신으로도 1억 원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남성분들, 여성분들 각각 보험료 어떻게 될까요? 네,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요. 30세는 약 2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저렴하네요. 그리고 네, 40세는 4만 원, 50세로 갈수록 남성분들은 조금 가격이 비싼데요. 이럴 경우에는 암이 1억이 아니라 5천을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1억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면 한 10만 원 미만으로 암보험을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유방암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보험이 조금 더 가격이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싼데요. 30세도 여성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면 1억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40세, 50세는 거의 A사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래도 B사가 약간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다는 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암보험 살펴주셨어요. 그중에서도 정말 1억 원이나 큰 보장을 받을 네. 수 있는 상품이 얼마 없을 텐데 네. 두 가지 추천해 주셨는데 보장 특징도 달랐고 감액 기간도 달랐거든요. A사와 B사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원픽은 암진단 자금을 우리가 사실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서 이 1억이라는 업셀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A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A보험사의 장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A보험사의 장점은 앞선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액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가입하고 90일이라는 면책 기간만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100% 1억이라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여기서 나는 가족의 유방암을 받으신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성분이어서 난 좀 유방암에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은 사실 B사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종적으로 A보험사의 상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감액 기간 자체가 일반암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시고 90일만 딱 지나면 1억 원이라는 아주 큰 진단비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유방암에 좀 특화된 보험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B보험사도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조윤아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 했고요. 자, 3명 중에 딱 1명. 암에 걸리는 시대고요. 그리고 암에 걸리신 분들 10명 중에 8명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암보험 넉넉한 준비는 필수인데요. 이렇게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두 보험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전에 말씀 주셨는데 이 두 보험사의 상품이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타사 보험 합산으로 이 암보험을 최대 2억 원까지의 진단비만 준비할 수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암 진단비 있으셔도요. 2억 원 넘게 이 암보험을 추가해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니까 여러 개 있으신 분들도 한번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전화 그리고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보험을 3가지를 가입을 했는데, 예. 그중에 14년도에 한번 가입을 하면서, 예. 그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보험료가 적정한지 아니면 이렇게 보장이나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지금 뭐 우체국이나 삼성화재 거는 좀 보험료가 좀 저렴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살펴드릴게요. 올해 정확한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2살이에요. 네, 40 되셨고요. 자, 네. 리모델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과거와 비교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 하신지 기억을 하실까요? 그때도 보장성이라고 해가지고 예. 네, 그 리모델링 하면서 보장을 좀 유리하게 바꿨다라고 지금 알고 계신 그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력이나 특별한 가족력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그럼 보험료 네. 대비 보장이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올해 40 되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4년도에 메리츠의 알파 플러스 통합 보험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우체국 상해보험과 삼성화재 안보험은 모두 80세 만기로 보이네요.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7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신 여성분의 보험이고요. 2014년도에 보험을 한번 보장을 보고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 보험 과연 잘 가입돼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김성훈 전문가님 보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토탈 보험 3개 있으신데 이제 점검을 네. 좀 해드릴 거고요. 네. 한 가지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14년도에 리모델링 하시기 전에 네. 그 상품 자체가 혹시 그 생명보험사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손해보험사 쪽이었어요?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생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네. 예, 아마 리모델링을 하셨다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그러면 2014년도에 리모델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점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2014년도에 메리츠 알파 플러스 통합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저 리모델링을 하셨는데요. 네. 생명보험에서 아마 이걸로 이제 바꾸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담보 내용을 보니까 여기 암 진단비도 있고 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뭐 기타 지금 표시는 안 되지만 질병 후유장애, 일상 배상 책임 담보 이런 것들이 아예 골고루 해서 탑재가 돼 있고요. 네. 또 여기에 또 실손 의료비까지 탑재가 돼 있더라고요. 네. 거기다 같이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이 부분에 14년도에 리모델링을 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러면 잘하셨던 이유는 그 전에 생명보험회사에서 만약에 가입된 그 증권이라고 하면 네. 아마 어느 보험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네. 암 진단 부분에서도 조금 현재 나오는 손해보험사의 범위도 좀 좁을 것이고요. 특히 네. 여성분이기 때문에 유방암이라든가 생식기암, 자궁암 이런 쪽이 소외감으로 네. 좀 빠져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 한 20%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한 600만 원 정도만. 소외감이요? 네네,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입하셨던 바뀐 이 알파 플러스 보장 보험은 그런 것들도 다 일반암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거고요. 네. 또 그 전에 또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지금 급성심근경색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급성심근을 갖고요. 그다음에 뇌질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아마 뇌출혈로 아마 돼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뇌출혈로 돼 뇌졸중으로 있어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생명보험사에서는 없는 담보들이고요. 또 지금 가장 꼭 필요한 일상 배상 책임 담보 같은 경우도 원래 어차피 배상 담보는 생명보험사에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여기 실손 의료비까지 탑재하셨던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요. 네. 또 제가 또 한 가지 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생명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셨던 걸 2014년도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또 괜찮은지 없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하실 때는 뇌질환이라든가 심장질환에는 허혈성 진단비라든가 뇌혈관 진단비가 굉장히 적고요. 가입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고 아예 없는 회사도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허혈성이나 뇌혈관 진단비라든가 진단비를 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에 부담이 되면 수술비를 그거를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담보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심장질환이라든가 그 뇌질환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느 그 100% 중에서 10%나 30%나 70%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100%를 보장을 받는 어떤 그런 담보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그만큼 위험의 요소를 다 내가 좀 안고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그 문의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지금 그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은 잘 하셨지만 지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든가 또 이런 또 수술비 쪽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좀 보입니다. 그러면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보험을 그냥 유지를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만 좀 살짝 채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비용이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두 가지 또 설명을 한다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상해보험을 가입하셨나요? 2009년도에. 네. 근데 그걸 한번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교통 쪽으로 좀 치중이 돼 있기는 합니다. 뭐 교통으로 사망을 하시거나 교통으로 뭐 장애를 입으시거나 하는 어떠한 또 휴일 이럴 때 조금 더 많이 주고 이런 거는 있지만 여기에 뭐 그 골절 진단비라든가 상해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돼 있고요. 이게 지금 가입하신 지 2009년도가 됐고 앞으로 이제 한 9년 정도만 내시면 납입이 완료되는데 보험료가 보니까 19,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은 그냥 유지하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 첫 번째도 잘하셨고 두 번째도 잘 됐고 세 번째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한번 보면 2010년도에 또 삼성화재 암보험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이걸 이제 보니까 여기에 그 삼성화재 암보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암 수술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20년 납으로 돼 있잖아요. 20년 납인데 보험료가 29,000원이에요. 상당히 싸거든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뭐요? 여기 지금 상해 사망 1억 원만 20년 납 비갱신이고요. 다른 거는 다 갱신이세요. 3년 갱신이세요. 그래서 이거 만약 이 보험은 유지를 하신다라고 하면 80세까지 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인상하는 거로. 3년마다 갱신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는 보면 20년 납 뭐 그 80세 만기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년 갱신 상품이에요. 여기 그 담보 보시면 상해 사망 1억 원 있죠? 그 상해 사망 1억 원만 20년 납 80세 만기로 그냥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 담보는 전부 다 올 3년 갱신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요, 그런 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지금 3년 갱신이면 80세까지 계속해서 오르는 값으로 내셔야 되는데 지금의 29,000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속해서 내신다면은 얼마가 될지는 장담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험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100점, 한 가지는 30점 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점수를 드렸지만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지금 삼성화재에 들 때는 암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가 아마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가지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암도 암이지만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거를 좀 보완하는 어떤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손해보험사에 이제 통합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서요. 그 플랜은 좀 무해지 환급형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암 진단비를 한 2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그 각종 수술비 2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서 뇌혈관이라든가 허혈성 질환 진단비를 만약에 들어가시면 특히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러면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좀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무슨 얘기냐?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받고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뇌혈관이라든가 이런 심장 같은 경우는 진단을 받게 되면 거의 수술을 한 8, 90%는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반복 지급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스텐스 삽입을 한다고 하면은요. 네. 이걸 한 번에 안 끝나고 두세 번, 몇 번 하거든요. 네네. 할 때마다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네. 지금 수술비가 지금 알파 플러스에서 했던 그 수술비가 조금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어떤 그 수술비까지 다 준비를 하신다고 해도 네. 20년 납 100세 만기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한 5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조금 아까 그 테마 플랜 A, B, C 할 때 조윤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암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가 한 40대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네. 1억 플랜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한 4만 원이면 충분히 준비하시거든요. 암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종합 플랜에서 암은 제거해서 그 조윤아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암 플랜으로 가시고 나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종합 플랜을 가는 방법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잘 한번 리뷰 한번 해보시고요. 네. 혹시나 좀 궁금하거나 이러면 다시 연락 주시고 궁금한 네. 점 있으면 100점을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100점짜리 보험 되도록 저희가 좀 자세하게 분석 도움 주셨어요. 메리츠 통합보험 리모델링 잘 하셨다라고 칭찬해 주셨고요. 그런데 삼성화재 암보험 3년마다 쭉 우리가 납입 계속하면서 갱신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만기도 좀 짧았고요. 또 이대질환 보장이나 수술비에서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활용해서 5만 원 정도에 딱 준비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총 보험료가 한 월 2만 원 정도 높아지세요. 대신에 갱신이 전혀 없으니까 보험료 면에서도 보신다면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유가 되신다면은 1억 원의 암 진단비 주는 그런 보험도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이렇게 전화 주신 분들처럼 보험 가입해놓고 일정 시기가 지났다면 한 번쯤 점검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로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물론이고요, 이미 보험을 가입해 두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 도움 드리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로도 간단히 상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381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 어떤 게 더 나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조윤아 전문가님, 이분의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나이를 좀 알려주셨으면 훨씬 더 도움드리기가 좋았을 텐데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입 나이대와 목적입니다. 가입 예. 나이대가 조금 젊으신 분들은 비갱신으로 일정한 기간을 납입을 끝내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비갱신형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비갱신형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부담이 되다 보니 예. 내가 나이가 뭐 40에서 50 이 정도면 사실 갱신형으로 조금 집중 보장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목적이 아예 암보험이 없다 싶으시면 좀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신 것도 좋은데 내가 어느 정도 보험은 있지만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1억이라든지 5천이라든지 조금 큰 보장을 갱신형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나의 나이나 목적에 따라서 암보험의 가입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비갱신이 좋겠지만은요, 40세가 넘어가시거나 이미 좀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갱신을 추가해 보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 열어보죠. 389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5세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에게 보험 점검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보험이 10년, 20년 갱신형이라서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월 보험료가 지금 내는 것보다 비싸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좀 걱정 어린 문자 넣으셨습니다. 자, 김성훈 전문가님, 보험료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래도 비갱신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솔루션 좀 내주세요. 그렇죠. 뭐 아까 그 첫 번째 문자도 갱신 비갱신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증권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거의 다 그 갱신은 안 좋고
비갱신은 좋다 이렇게 어떠한 그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료에 부담이 있으면 보험은 제일 중요한 게 유지거든요.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갱신형이 아무리 좋다고 해가지고선 보험료가 부담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갱신으로 바꾸면 만약에 유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일단 먼저 그거부터 생각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비갱신형의 형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형의 형태를 볼 필요가 있는데 갱신형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0세 만기 10년 자동 갱신이다 라는 어떠한 상품이 있는데 10년이 갱신이 됐을 때 만약에 내가 그 중대 질환, 예를 들어 3대 암이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뇌질환이라든가 또 그 상해 질병 후유장애 뭐 50%나 80% 이상이 됐을 때는 납입 면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납입 면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 10년 갱신까지만 그 납입 면제가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내야 되지만 어떤 보험들은 내가 만약에 납입 면제가 되면 끝까지 100세까지 갱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그런 갱신도 있거든요. 보장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시는 보험이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갱신으로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신다면 비갱신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지금에 있는 갱신형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납입 면제형이 그 좀 탑재가 돼 있는 그런 갱신형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갖고 계신 증권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좀 어려우시면 저희들한테 문의하시면 상담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은요,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자, 갱신인데 만약에 납입 면제 기능이 들어있다면 내게 정말 유리한 기능도 있으니까 만약에 갱신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한번 증권 보내주시고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열어볼까요? 381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어머님께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는데 진단비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뇌 관련 진단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받지 못한 걸까요? 조윤아 전문가님 상당히 이분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제가 증권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고 내가 뇌 관련 진단비를 준비했는데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뇌출혈에 관련된 진단비만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출혈은 이제 혈관이 터지는 질병이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발병률이 낮고요. 뇌경색은 뇌경색인데 아마 뇌졸중이 오신 것 같은데 뇌경색에 이 뇌출혈만 보장이 되어 있으시면 이 보장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증권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뇌경색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으로 더욱더 보장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자녀분 보험도 한번 가족력이 생기신 거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증권 한번 해서 분석 받아보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마도 어머님께서 보험을 뇌출혈로 보장의 범위를 좁게 가입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장 범위 확인이 필수니까요. 보험을 가입해 두셨어도 한번 연락을 주셔서 증권을 확인 받으시고 보장이 좁다면 보장을 최대한 넓게 가져가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